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주말, 저희가 지난 주말에 주도주를 찾는 검색식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수급봉을 이용한 검색식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수급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한 기준봉이 발생을 한 걸 얘기를 하고요. 이런 수급봉이 발생을 하면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수급봉이 결국은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을 말하는데, 이런 장대 양봉이 고점에서 뜨면 이거 역시도 매도 신호가 되는데, 바닥에서 뜬다면 이게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여기 수급봉의 바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VIP 이제 회원분들을 위한 검색식인데, 이 수급봉 바닥 이걸 클릭하시면 종목이 뜹니다. 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유니온, 삼부토건, 한국전자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장마감 정리할 때도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런 장대 양봉이 이렇게 실리고 나서 이렇게 실렸죠. 근데 이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이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주가가 눌림을 주고 다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수급봉 바닥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봉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급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눌림목을 주면서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을 준 다음에 이제 가는 종목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스크리닝해서 필터를 걸어 놓은 건데요. 네, 이런 유니온 같은 종목만 보더라도 이렇게 기준봉이 뜨고요. 이렇게 다시 안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을 하기도 하고요.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내려오면 단순히 이제 매집으로 끝이 나는 거고, 이제 반등을 하면 여기서 추가 시세가 발생하는 거죠. 보통 이런 수급봉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면 계속 N자형 파동 패턴을 그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삼부토건도 지금 비슷한 모습이고, 한국전자홀딩스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게 재무가 필터링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비슷한 모양의 차트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스크리닝 되어 있다 보니까, 적어도 여기서 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시겠다 하면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는 있는지, 현재 최근에 핫한 트렌드인지 이런 게 부합한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 일신석재가 좀 이런 정석적인 면을 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과거에 이제 1월 달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수급봉이 발생을 했죠. 수급봉이 발생하면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이제 만들었고요.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조정을 받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또 수급봉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으나 이제 이전 수급봉의 이제 저항선이었던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이 수급봉의 종가가 이제 저항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 횡보 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의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검색식이 이런 이 수급봉 검색식이다 라는 거죠. 이 수급봉 검색식에서 HLB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런 수급봉 검색식에 나와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매물이 그 이후에 나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대량의 매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 종목에 다시 조정을 받아서 그냥 매집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시세가 다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 거래량이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오히려 상승을 또 할 때 거래량이 실리고, 최근에 또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이 없는 채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다시 이슈와 맞물리고 수급이 들어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종목들 중에서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줄어든 종목들만 우리가 눈여겨보자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봉이 뜨고 나서도 우리가 여러가지 패턴이 있는데, 제가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패턴은 기준봉이 뜨고 나서 이렇게 아래로 조정을 받다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였다 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오히려 기준봉의 종가를 살려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기준봉 위에서 이 구간을 지키면서 이제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형성하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KC 같은 게 추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지금 시간에 비슷한 차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핌스 같은 건데요. 핌스라는 종목도 여기서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당일에 수급봉이 떴습니다. 그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 그 기간 조정, 그 종가 위에서 놀아줬죠. 이렇게 종가 위에서 놀아주다가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대량 거래량 실리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 네,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KC 돌아와서 보면 그런 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물론 횡보 기간이 얼만큼 되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횡보를 하더라도 이제 이 구간을 잘 지켜주냐가 좀 필요한 요소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어떻게 유형을 나눌 수 있고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봉을 발생하고 나서 다시 안에서 조정을 이렇게 좀 받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을 이 기준봉을 박스권으로 잡고 이렇게 있다. 여기서 근데 이게 돌파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 상승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이 수급봉 차트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트레이딩 연습을 하시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죠. 이거는 어버브 반도체는 처음에는 이렇게 위에 종가 위에서 놀다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했습니다. 이탈했으나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적어도 이 박스권 안에를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대부분 수급봉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여기 검색식에 이제 검색이 안 되고요.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있는 이제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포착이 되게 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이거에 대한 아무 공부 없이 하시는 것보다는 최소 차트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휴원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고 나서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좀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거래량 자체가 여기 있는 장대 양봉의 거래량을 넘는 이제 매도 물량이 아니라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종가를 지킬 듯 말 듯한 자리에 있네요. 여기서 지켜준다면 이 위에 박스권 놀이를 계속 하다가 또 추가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 그럼 보통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만약에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승 급등을 하면요. 바로 단기간에 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과열 이렇게 걸리면서 상승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면요. 기간 조정과 뭐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반등을 하면 이렇게 상승 조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더 높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발 10보 전진을 위한 뭐 오버후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니틱스라는 종목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이 되겠죠. 하나같이 여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다 비슷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다른 트레이더들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 뭐 기준봉을 뭐 잘 봐야 됩니다. 기준봉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봐야 됩니다 하는데 기준봉이 중요한 거 알겠지만 기준봉이 이제 포착된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이 검색식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제 지금 방향성이 꺾였는데요. 방향성이 꺾인 이제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향성이 꺾였으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위치는 이러한 이평선들 하나하나가 사실 다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실린 캔들 자체가 지지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 캔들의 뭐 시가 혹은 종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실린 캔들의 이런 시가도 지지선으로 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조정 상승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퀀타 매트릭스, 셀레믹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업들의 차트 모양 역시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면 다 주가가 바닥에서 턴을 하면서 장기 평선 위로 이제 슬슬 올라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도 사실 시장에서 재료와 트렌드가 잘 부합되고 실적도 괜찮은 기업들이라면 수급이 몰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뱃사부님이 뭐 엘리엇 파동을 많이 얘기하신대요. 뭐 상승 1파, 뭐 조정 2파, 상승 3파, 4파, 5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수급봉이 나온 바닥에서 수급봉이 발생한 이런 차트들이 이렇게 상승 1파 그리고 조정 2파, 조정 2파의 과정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승 3파를 이렇게 기다리는 타점을 우리가 노리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여기서 포착이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세린 BNG 역시도요. 이렇게 기준봉이 뜨고 나서 기준봉 종가 아래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요. 이거 역시도 돌파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 역시도 퓨런티어는 최근에 이제 떴죠. 최근에 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이 얼만큼 있을지 모르지만 추가적인 조정 이후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통 바닥에서 수급봉이 뜨는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런 검색식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니까 매매 때 이제 유용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것과 더불어서 당일에 수급봉이 뜬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만들어 뒀어요. 이거는 VIP용이 아니라 당일에 뜬 거는 이제 일반용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으로 저희가 VIP 아니신 분들도 다 이제 쓰실 수 있으니까 뭐 자유롭게 쓰시면서 오늘 어떤 기업들이 수급봉이 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업들. 그리고 수급봉이 여기는 이제 고점에서 고점 저점 상관하지 않고 다 수급봉이 뜨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런 수급봉이 뜨는 거는 매도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바닥에서 이렇게 수급봉이 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일에 떴지만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뭐 무료긴 하지만 나쁜 검색식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이걸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폴라리스 우노가 오늘 잡혔는데 이거 역시도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다가 충분한 매집 기간을 거치고 여기서 다 매집을 했었죠. 매집을 하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요.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해까지 떠졌네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횡보 2달 동안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런 인내심을 바닥낸 다음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뜨는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시고요. DR텍 지금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이제 도전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봉이 뜨지만 고점에서 뜨는 수급봉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전지 소재들이 가장 강했잖아요. 이 소재 이어서 그 수급이 이제 장비 업체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장비의 대장이 PNT니까 PNT가 이렇게 슬슬 움직이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스크리닝이기 때문에 오늘 이 PNT가 떴으니까 앞으로 2차전지 장비 중에서 매출이 공급사가 괜찮고 매출액이 잘 보장되고 기술력이 괜찮은 기업들로 또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핌스 역시도 아까 나왔지만 이 종목도 이제 OLED 얘기를 하면서 이 OLED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 기업 역시도 어떻게 보면 OLED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수급봉을 갖다가 활용하는 검색식 2가지를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꼭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차트에만 함몰되지 마시고 회사의 사업성이나 재무 그리고 트렌드에도 부합한지도 그리고 또 저희 대주주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꼭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